11월 24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이틀째 영하권 추위가 계승입니다. 오늘 아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 13도로 예상됩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이 추위는 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일 제13회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 보건복지부문 1위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선정 소식과 함께 올해 활동 내역 좀 들어보고요. 또 명륜이동 마을 공동체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폐현수막을 활용해 상품을 팔고 나온 수익금으로 이웃 돕기까지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창군이 해시태그 평창로드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11월 2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내년도 원주시 본 예산안이 1조 5,351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1조 5,289억 원보다 62억 원 소폭 증가한 규모지만 역대 최대 수준 예산안 편성으로 원주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과 삶의 질 개선, 민선 7기 주요 사업 마무리와 지역 특화 관광 수요 창출 등의 예산 편성을 집중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달 17일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최근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해 2021년 생활 SOC 복합화 가족센터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영월군은 가족센터 공간 구성의 적절성과 운영계획, 타당성, 안전계획 등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오는 2023년까지 영월읍 하성리 56의 8번지에 국비 16억 원 등 모두 57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70제곱미터 규모의 가족센터를 건립합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촉된 송어 소비 촉진을 위해 22일부터 한시적으로 평창 송어 할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평창에서 생산되는 송어를 취급하는 송어 횟집과 연계해 할인 쿠폰 3,000매를 발행해 쿠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소비자들은 송어식당에서 송어회 2인분 이상을 주문하면 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일 제13회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 보건복지부문 1위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소식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적 가치실현 추진부의 박영심 부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박영심 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제 국민들의 의료복지를 책임지는 대표 기관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회에 대략적으로 한번 소개하고 진행할까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을 질병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건강보험과 노후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입니다. 또 5대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를 맡아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부터 최근의 코로나19 대응까지 국민에게 든든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어서 국민들이 저렴하게 병원을 좀 이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 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일단 이제 이런 건강보험공단이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 보건복지부문 1위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번 추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요?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 지수는요. 네. 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인 그 ISO 26000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수예요. 이에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내부 직원, 지역사회 주민, 협력업체, 소비자, 고객 등 2만 5천 표본 이상의 폭넓은 이해 관계자들이 시각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 수준을 진단하는 것이 다른 평가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폭넓은 이해 관계자들의 시각에서 공단은 어떤 평가를 받은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평가가 좋게 나와서 보건복지부문 1위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시상은 올해가 처음인가요? 아니면 매년 있어 왔습니까? 2009년부터 지금 올해 13회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ISO 26000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기준이죠? 어떤 이거는 의미죠? 네. 국제 기준에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아, 유엔에서 이제 보통 모든 기관들이 평가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런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여기 ISO에 7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건보공단은 산업별 KSI 1위 기관 중 공공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수상이 뜻하는 바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KSI 그 평가 항목은 산업별로 중대 이슈를 선정한 후에 긴급도 평가와 대응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정된 중대 이슈에 대해서 얼마큼 기업이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지를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국민 보건과 안전이 중대한 이슈로 선정이 되었고요. 보건의료 전문 기관으로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신속한 국가안전 방역 체계를 구축하였고 또 거기에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서 배포하기도 하고 또 의료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진단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튼튼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과 보건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이해 관계자들에게 높게 평가가 돼서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극복을 잘 했다라는 평가를 네. 받은 상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자, 그리고 건보공단이 올해 처음으로 사회 책임 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2019년부터 2년 동안 공단이 추진한 다양한 사회 책임 경영 활동과 성과가 담겨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하고 또 성과인지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올해 첫 발간된 사회 책임 경영 보고서는 그 국민 보건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수행해온 주요 활동과 노력을 이해 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그 이해하기 편하게 보건복지, 국민안전, 행복일터, 상생협력, 사회공헌의 총 5개 섹터로 나눠서 구성이 되었고요. 스페셜 페이지로 코로나19 그 극복을 위해서 공단이 노력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공정한 보험료 부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업 등 섹터별로 구분해서 공단의 활동과 성과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거든요. 보고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 건강 복지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인정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도 이제 훌륭하게 잘 이루어주고 계시고 또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 활동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지역활동 소식에 건강보험공단 기관이 자주 등장하던데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연탄봉사에서도 저희 공공기관 12개 그 기관이 합쳐서 연탄 배달 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방송에서도 소개가 됐던 것 같고요. 저희 공단이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나눔 활동으로는 그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 연합 봉사활동을 꼽을 수 있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거기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경우에는 그 주거 환경이나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개선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공단이 주축이 돼서 지역 봉사단체와 연합하고 또 나눔 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과 방역 물품을 후원하기도 하고요. 이동 세탁 차량을 활용해서 작년 원주를 시작으로 올해는 춘천과 강릉 지역까지 확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빨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수리 봉사단이 있는데 각자의 재능을 기부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은 2005년도에 공공기관 최초로 건의강의 봉사단을 발족을 하였고요. 13,000명의 최대 규모의 봉사단이 전국 각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이 옆에 함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든든합니다. 예,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공공기관 유일 6년 연속 종합 청렴도 또 최우수 기관으로도 선정이 됐는데 2021년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올해 좀 이슈가 되었던 이제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로 이제 사적 이익을 추구한 내용으로 국민들이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샀죠. 예. 네. 그로 인해서 8년 동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던 이해충돌 방지법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공단에서는 법 제정 전인 3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178개 지사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요. 공단 업무 중에서 위험 요인이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제도를 먼저 개선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2022년도 사업 계획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시 좀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부의 박영심 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명륜 이동 주민들이 버려진 현수막을 이용해 다양하게 재활용하고 있다는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명륜 이동 주민들이 모여서 폐현수막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요? 네, 2019년부터 원주시 명륜이동 마을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폐현수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현수막을 활용해 한 달에 1,000개 정도의 앞치마, 가방, 자루 같은 재활용품을 만들어냅니다. 만든 상품들은 필요한 곳에 무료 나눔을 하기도 하고 인기 있는 제품은 500원이나 1,000원씩 받고 상품을 팔고 있기도 한데요. 수익금은 전액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를 하면서 이웃 돕기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폐현수막을 활용한 상품은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자원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환경 보호도 하면서 수익으로 이웃까지 돕는 업사이클 사업의 모범 사례입니다. 특별한 보상이나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3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명륜이동 자활공동체 현수야 놀자의 황종훈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뭔가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닌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이걸 우리 손으로 통해서 만들어져 나간다는 것에 뿌듯하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쉬운 거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자체에서 이제 이 폐현수막을 활용하고 또 그걸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사업을 왕성하게 잘 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 듯해서 그게 좀 아쉽고, 우리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 온 우리 현수야 놀자의 식구들 아무 대가 없이 묵묵히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해주신 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고 싶다는 그 말에 저는 감동받고 했으니까 저희가 좀 더 앞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수야 식구들 감사합니다. 네.
거리에 걸린 현수막들 정말 굉장히 많은데 이런 현수막을 그냥 버리지 않고 이제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처음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명륜이동 새마을회에서 낸 아이디어로 시작됐는데요. 이후 주민들의 참여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개 이상, 한 달에는 300에서 400개 넘게 수거되는 폐현수막을 활용하고 재활용품 제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폐현수막을 예쁘게 재탄생시켜 만든 장바구니는 지역 마트나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하고요. 아파트 단지에 재활용 수거 마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면서 사업을 홍보해 왔습니다. 이 저렴한 가격과 환경 보호 뜻에 공감한 사람들의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명륜 이 동네 많은 아파트에서 재활용 마대를 주문해 사용하고 있고요. 약국에서도 용도에 맞는 이 맞춤형 장바구니를 제작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현수막 재활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마을 공동체 주민들은 평일 오전이면 매일 나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새마을회 사업으로 시작해 이제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재능 기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폐현수막 재활용품을 만들고 있는 주민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폐현수막으로 이제 다양한 거를 만들어서 나눔 봉사도 하고 뭐 살짝 수익금은 기부금으로 다 하고 이제 마대자루도 만들어서 아파트에 무료로 나눠드리고 그리고 또 시장 바구니도 만들고 또 앞치마도 만들고 봉사해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 나눠주고 이러면 또 뿌듯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아침 먹으면 여기 와서 한나절 이야기하고 차도 마시고 뭐 놀면서 일도 하면서 그러고 또 이제 그 다음 날이면 또 모이게 되고 서로 좋은 봉사니까 좋은 사람끼리 다 모였잖아요. 뭐든지 재밌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게 매일매일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직장 같은 거. 다 필요도 하시고 다 좋아를 하셔요. 네. 이렇게 명륜 이동에서 시작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원주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네, 폐현수막은 쓰레기를 처리할 때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돼서 토양과 대기오염에 치명적인데요. 쓰레기를 세척할 때도 별도의 비용이 들어서 재활용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논의되면서 용인과 하남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시 차원에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원주시는 폐현수막을 낙엽 수거용 자루로 재활용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매년 도로에 쌓인 낙엽을 수거할 때 쓰는 자루는 2만 5천 개에 달하는데요. 기존 마대자루 대신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자루를 사용하면서 예산 절감 효과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데도 효과적인 이 폐현수막 활용 사업이 점점 더 많이 진행되고 널리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네,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에도 효과적인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소식 잘 들었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평창군이 이달부터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체험 행사인 해시태그 평창로드 스탬프 투어를 운영합니다. 스탬프 투어는 관광객이 스탬프한 비치 장소를 자율적으로 방문해 결과물을 모으는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은 평창군청문화관광과 이정선 관광 마케팅 팀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이정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평창군이 이달부터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체험 행사인 해시태그 평창로드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된 프로그램인지요? 네. 스탬프 투어는 스탬프 투어가 그 기존에 비치된 관광지를 관광객이 차례차례 방문해서 도장을 찍고 그 결과물을 추억으로 간직하는 체험형 투어를 말하는 건 맞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이미 많은 곳에서 이런 유형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그 평창로드 스탬프 투어가 주목받는 데는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여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저희 평창군에서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스탬프 투어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안전여행을 기대하는 관광객들에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안전 여행을 하기 네. 위해서 이제 준비된 프로그램이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저희 평창로드 스탬프 투어는 연중 상설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투어 주요 지점인 평창 돌문화체험관, 노람뜰 탐방로, 남산 수전데크로, 평창 전통시장, 성옥산 600마지기 등 5개소에는 스탬프 함과 가이드북이 함께 비치되어 있습니다. 체험을 희망하는 관광객은 특별한 준비 없이 어느 구간에서도 참여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스탬프 투어 이름의 앱을 다운로드 받아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주 코스를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 네. 코스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기본 코스는 평창 돌문화체험관에서 출발을 하여 노람뜰 탐방로, 남산 수전데크로, 평창 전통시장에 이어 다시 평창 돌문화체험관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최근 차박 성지로 유명한 성옥산 600마지기를 저희는 특별 구간으로 코스를 더해 여행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단 600마지기는 12월부터 동절기 기간 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이나 이후에 방문을 권해드리며 만약 스탬프 도장을 모두 모으고 싶으신 분은 기본 코스는 도보로 완주를 하고 그 후에 600마지기는 차량으로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스탬프를 모으는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다 완주하고 스탬프를 다 갖고 오게 되면 뭐 혜택이 있습니까? 네, 스탬프 전체 5구간 중에 4곳 이상을 방문하신 관광객에게는 저희가 준비한 완주 배지와 평창곳 캐릭터, 눈동이 인형을 완주 기념으로 드리고 있는데 신청은 평창 돌문화체험관 매표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코스가 이제 5개소인데 이 곳을 꼽은 특별한 또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구간을 네. 방문했을 때 어떤 관람 포인트가 있는지도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네, 저희 평창로드 스탬프 투어의 가장 큰 매력은 600마지기를 제외하고 코스 전체가 평창 시내 외곽 평창강을 따라 숲길을 걷는 점입니다. 한 6km 정도인데 도보거리로 일반 관광객에게도 부담 없는 난이도일 뿐만 아니라 숲길을 따라 완만하게 조성된 데크길을 이용하게 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평창 시내에는 평창 전통시장이 있어 메밀 부치기, 또 메밀 전병 등 평창을 대표하는 먹거리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배를 든든히 하고 어느 구간이든 마음에 드는 거리만큼 산책 겸 스탬프 투어를 여유 있게 즐겨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스탬프 투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5코스는 다 다녀와야 될 것 같나요? 네. 네네. 자, 이번 그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평창군에서 진행될 앞으로의 관광 활성화 소식도 있으면 마무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저희가 준비한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건강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도보 관광의 명소를 넘어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번 투어를 기획하며 저희가 가장 고민한 부분은 아날로그 감성을 선호하는 기존 트레킹 애호가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세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이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평창로드 스탬프 투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성을 함께 저희가 선택한 것처럼 앞으로 평창군은 여행의 즐거움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가고 싶은 평창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창의 스탬프 투어 체험에 많은 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평창군청문화관광과 이정성 관광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구성 문수연, 엔지니어 김한나,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